충격적인 소식은 우리의 대통령 후보셨던 홍준표 후보께서 바른정당의 창당 시에 내가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결정되면 바른정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집권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만약 바른정당에 합류할 의사를 타진했다면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의 균열을 막자 보수가 대통합해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하자고 고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수하고 다닐 때 홍준표 후보께서는 바른정당에 가시려고 타진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홍그리버드라고 지금 구자욱 차장이 언급을 했는데 저 표정, 이 캐릭터처럼 굳은 저 표정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유철 후보가 어제 저 전당대회장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사실을 폭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그 당원들 또는 대의원들 입장에서는 탈당하려고 했던 깨고 사람. 나간 바른정당 그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당의 분열에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탈당 행렬에 홍준표 후보가 함께 하려고 했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상처를 좀 헤집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유철 후보는 그런 점을 천착해서 이 당원과 홍 후보를 이제 이 거리를 벌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것에 못마땅한 홍준표 후보는 이 기념 촬영도 안 하고 네. 언짢은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사도 안 하고 기념 촬영도 하지 않고 나가던 홍준표 후보의 모습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화가 난 표정으로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는 홍준표 후보에게 지금 힘내라고 지지를 보내는 당원들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장외로 나가서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도 또 한판 붙었다면서요, 원유철 의원과.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원유철 두 후보들이 SNS에서 2차전을 했는데 홍준표 네. 후보는 바른정당 합류 타진이라는 원 후보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네.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원 후보는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 후보가 하는 지금의 행태가 현대판 정치 파쇼다 이러면서 맞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 두 사람은요, 최근에 계속 으르렁 됐습니다. 자, 토론회, 그러니까 정견 발표라는 자리에서도 상당히 신경전을 벌였었던 지난주 영상 다시 한번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4%는 홍준표 후보의 한계가 아닌가. 24%의 홍준표, 76%의 가능성이 있는 원유철과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원유철 의원이 오늘 24%가 좀 한계다. 홍준표 후보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원유철이가 하면 100% 할 거야. 네, 원유철 후보님이 이 당을 썩은 뿌리 잘라내고 가지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든다는 판단이 있으면 내 족좀 찾아야겠지.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느 부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원후보한테 맡기기에는 좀 이번에 경선에 감사 봅시다. 보고 그런 영향이 보여지면 당대표 후보 사퇴하고 원유철 후보 지지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신 전날이 지난 19일입니다.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홍준표 후보, 원유철 후보의 말에 나와는 격이 달라라는 식으로 뭔가 여유를 가진 그런 말투로 깔아뭉개는 듯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곧장 아주 발끈한 표정과 말투로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난 뒤에 조영 원내대표가 바른정당으로 오라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왔습니다.
와서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유승민이하고 경선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내 재판장에 가서 말할 처지가 못 된다. 그동안 수차례 터집도 내 받아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죠. 용서할 수 없죠. 심정수 차장. 네. 홍준표 후보가 이 바른정당 창당 당시에 이 바른정당으로 입당할 것을 의사를 타진한 것은 맞습니까? 그 부분은 홍준표 후보가 인정을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고 그 원 후보가 이제 정병국 지금 바른정당 의원의 책에 나온 거를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두 사람 다 사과하라. 책에 쓴 사람, 인용한 사람 둘 다 사과하라 이런 입장이고요. 윤한홍 그 의원, 그 당시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던 홍 후보의 측근인데 네. 홍 전 지사는 저의 탈당조차 극구 만류하면서 당내 쇄신을 강조했다. 그 당시에 이제 작년 12월로 돌아가 보면 네. 그 당시에 김용태 의원을 선도 탈당으로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우르르 많이 나갔습니다. 새누리당이 거의 이제 뭐 쪼개지느냐 마느냐 했는데 겨우 한 30명 뭐 이 정도에 그치긴 했지만 어쨌든 그 12월에서 1월 사이에 창당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탈당할까 말까 할 때 만류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네. 정병국 의원이 얘기했던 바른정당 합류 나 할까 하고 먼저 제안했었다는 거는 허무맹랑한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저서에다 밝힌 내용입니다. 본인이 쓴 책에다가 바른정당 창당 당시에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이걸 또 얘기를 나는 타진을 했다라고 책에 썼고 홍준표 후보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다 잘 알고 있는 이해훈 신임 대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두 분이 이렇게 진실 공방에 붙었을 때는 두 분 다 오랫동안 잘 아는 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두 분의 인품이나 그동안의 행보나 십수년 동안 알고 지내온 분들이고 한 직장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이니까 그 두 분의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정병국 대표의 말을 신뢰하는 편이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 적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홍준표 의원과는 대립각을 세우는 이해훈 바른정당 대표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윤한홍 의원의 경우에는 이 홍준표 지사가 경남지사를 할 때 이 부지사를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때는 이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홍준표 후보의 어떤 보호하는 데 조금 그 발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네. 이해훈 대표의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인 정병국 전 대표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은근히 홍준표 후보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좀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의 적자, 보수의 본진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지금 치열하게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로 홍준표 후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한 네. 약간의 그 전략이 이해훈 대표의 발언 속에 좀 담겨 있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면 이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홍준표 지사가 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네. 이해훈 대표의 이 의중이 좀 느껴지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 나온다 치면 그럼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와 장제원 의원 또 SNS에서 설전을 벌였어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설전을 벌인 겁니까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이 먼저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가 전혀 흥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별 관심도 없고. 우리가 내놓은 후보들 너무나 초라하다. 한국당 별로 앞으로 봐도 비전이 없어 보인다. 너무나 초라하다. 지금 나와 있는 원유철, 홍준표, 그다음에 신상진 뭐 이런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장문의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을 거라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그래서 당을 위한 고언 차원에서 굉장히 긴 얘기를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딱 한 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입 닫고 있어라 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굉장히 장문에 어쨌든 당을 좀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장 의원은 올렸을 텐데 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이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당을 깨고 나갔다가
내 덕분에 홍 후보 입장에서는 내 덕분에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한 의원이 네가 지금 딴 사람 몰라도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장 의원이 할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홍 후보는 그 댓글을 쓴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주변에 적이 많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당권을 잡게 될지, 자, 지금 7월 3일 날 결정이 되죠? 7월 3일 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정이 되는데 이 상황을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